여러분들이 제1과의 첫 번째 각주 1번을 보시면 나크다님과 마소라 학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나크다님은 점 찍는 자들인데, 이 나크다님은 모험 체계를 창안해낸 사람, 그리고 모험 체계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나크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험 체계를 만들고 또 이렇게 완성한 사람들이 나크다님이라면, 마소라 학자들은 나크다님들이 모험 체계를 창안하고 점을 찍어 둔 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마소라 난회주에 이렇게 표현을 한 학자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크다님과 마소라 학자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나크다님들 역시 티베리아 학파에 속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제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용어 개념도에서 히브리어 어족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면서 세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는 서북 세머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2과는 히브리어가 세머들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머라는 명칭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781년 슐레저가 독일 학자죠. 슐레저가 세머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셈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세머가 현재는 약 70여 개가 있고 여러 언어들과 방언들로 약 70여 개의 세머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세머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A가 있고, 2과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AA가 있고, AB가 나타나죠. 이 A는 원래 주홍이 쓴 것이고, AA, AB, 이것은 무라오카가 이제 확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머를 구별을 하는데 지리적 구별도 있지만 등어선,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을 따라서 지역들을 서로 다르게 분리하는 이런 선으로 이 등어선에 따라서 유형적인 구분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머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동북 세머다, 서북 세머다, 남부 세머다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북, 서북, 남부 세머가 될까요? 기준점이 어디일까요? 그 기준점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보니까 이 시리아나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이나 이곳은 서북이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이건 이 책에 없는 건데,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북, 서북, 남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처음에 유형론적 구별이 있고, 두 번째는 시대적 구별이 있는데, 고대 세머, 그 다음에 초기 신흥 세머, 후기 신흥 세머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북 그룹으로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다들 노스웨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말 어수는 동북이에요. 북동이 아니라 동북. 그러니까 동양의 방향 감각은 동서남북이야. 그래서
원래 영어 책에서는 노스웨스트 하니까 한국 학자들이 다 북동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북서 노스웨스트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방향 감각으로 올 때는 동북 서북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북 그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언어가 아람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죠. 그런데 아람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뒤에 보니까 시리아 사막의 부족들이 사용하다가 점차 동쪽과 서쪽 주변으로 퍼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아람 족속이 큰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초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안에, 그죠? 우리 조상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아람인들 사이에 밀접한 인종적, 언어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2쪽 각주 2에 보면 고대 아카드어가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늘 아카드어, 우가리트어를 공부를 해야 되게 되는데 고대 아카드에 있어서 바빌론어와 아시리아어가 그것의 직접적 계열에 속하는지는 불확실한데 어쨌든 각주 2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카드어 사전에 대한 집대성 작품이 시카고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그래서 일명 CAD, 시카고에서 만드는 Akkadian Dictionary. 이것이 이제 수십 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CAD, Assyrian Dictionary. 그러니까 아카드 텍스트의 모든 용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 한 권이 이제 수백 불씩 하는 구약 공부는 참 비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CAD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카드 공부하는 것도 이게 온라인으로 CAD는 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카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가 등장하잖아요. 73쪽 2에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용된 언어가 발전된 것이다. 이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그 정착 이전에도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고대 가나안어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 형태라든가 어휘라든가 그럼 고대 가나안어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대 가나안어가 집대성된 것이 텔 엘 아마르나 편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라기스나 이 가나안에 있는 시티 스테이츠, 도시 국가들이 하비루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바로에게 여러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르나에 있는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아카드어로 서신을 하지만 난외주에다가 가나안 발음들을 많이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우가리트어. 근데 우가리트어는 1929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우가리트어하고 가나안어는 또 좀 서로 다른 언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 이제 고대 히브리어 비문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으로 74쪽에 보니까 게세르 농경 달력이 있다. 주전 10세기.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게세르를 가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게제르를 갔는데 게제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게제르에 가니까 게제르 달력을 이렇게 레플리카를 해놓은 고대 히브리어 레플리카를 내가 쫙 읽어 내려가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 너무 감동해서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를 읽는가? 제가 약간 제 실력을 뽐내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가리드가 참 중요한 것이 주전 14세기에서 12세기 말,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가리드가 잠깐 소개되고 있고, 남부 그룹에 있어서 이제 아랍어가 있다. 그리고 제2에 보니까 세모들의 특징이 있죠. 세모들, 히브리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첫 번째 특징은 강한 후엄을 갖고 있고, 후엄이 5개나 있다. 그것 때문에 발음이 참 많이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자음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세 자음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이제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이 있고, 칼형, 그 다음에 PL형, PL형이 있고, 그 다음에 히필형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꼭터의 기원이 되는 고대 이집트어, 고대 이집트하고 세머 사이에 유사성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현대 하머 가운데 베르베르어와 구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유럽어, 이렇게 크게 세머, 인도 유럽어, 헬라어, 그리고 히타이트어, 이런 것들은 인도 유럽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2과였습니다.